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부 4강에서는 천간 지지와 인체 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 보면 이해하기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천간부터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부 1강 쑥쑥 자라는 간목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사부의 난 어떤 사람? 에서는 10개의 천간을 1간 기준으로 한정해서 기술하였습니다. 한 번에 다 알기는 어려우니 하나씩 해나가자고요. 일부의 3강에서 10천간을 그냥 소개만 했다면 여기서는 키워드, 특성, 다른 천간을 만날 때의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으로는 단편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래도 입문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계속 보지 않겠어요? 일간은 사주팔자의 글자 중에서 자신이며 중심입니다. 일간의 성격을 간단히 규정해보고 일간이 만나는 십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사주든 옆에 놓고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세계의 천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면서 읽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슬라이드의 명식은 병인년, 경인월, 갑진일, 임신시입니다. 이 명식의 주인은 간목입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천간 3글자와 지지 4글자를 만나게 되어 있죠. 일간 간목인연간에서 병화, 월간에서 경금, 시간에서 임수를 봅니다. 차례대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책 속에 책을 하나 더 넣는 방식을 썼는데요. 10개의 천간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입문해서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십신과 록, 십이운성, 십이지, 신살, 공망, 나분 오행에 대해 나름대로 녹여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것들이라 부담스럽겠지만 언제까지 쉬운 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죠. 그냥 읽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시고 실력이 조금 더 늘면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명리에서 나올 수 있는 운명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년에서는 60간지를 모두 쓰니 60가지, 월은 12달까지 있으니 12가지, 일은 60간지를 돌아가면서 쓰니 60가지, 시는 12시즌이 있으니 12가지입니다.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는 51만 8,400가지가 됩니다. 이 말은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됐건 51만 8,400가지 중 하나로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지구의 인구를 약 77억 명으로 잡으면
대략 1485명은 나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만 한정 지으면 2021년 인구가 5,18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약 100명이 같은 사주겠죠. 남녀의 대운이 다르게 돌아가니 약 50명이겠네요.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만약 같은 세대이면서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삶을 살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다르게 사는걸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유형인 경우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와 직업을 찾아 덜 헤매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가지수를 다 공부할 수도 없고 모두 분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이 일간의 특성과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살피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보완해주고 남는 것은 덜어내고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덕목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를 보면서 할 일이 있고 인성교육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공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쪽이 실패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까요? 일강, 쑥쑥 자라는 감목. 기본 성향, 키워드 양목, 큰 나무, 새싹, 초봄, 생동, 대표, 갑기합, 갑경충. 특성 감목은 양기운을 가진 양목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른 큰 나무입니다. 오행 중 목은 유일한 생명체로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목은 십간의 첫 글자이므로 시작을 뜻합니다. 감목은 어린아이, 새싹, 목재, 가구, 과일 등을 형상해요. 신체 중에서는 머리, 집에서는 가장, 왕, 대표를 의미합니다. 성격 감목은 다른 사람의 구속이나 지배를 싫어합니다.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고 행동력이 뒷받침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일간이 감목인 경우는 대체로 강직한 느낌을 주며 단단하고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 충이나 극을 받으면 남의 탓을 하며 반항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니 상대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하고 한번 꺾이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갑기합, 갑경충 갑목은 기토와 합을 하고 경금과는 충을 합니다. 사주 안에 기토가 있다면 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지만 경금을 만나면 깨지게 되는데 대운이나 유년에 와도 그렇게 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은 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한 것입니다.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비견. 같은 기운을 만남으로 불안한 마음이 되기 쉬워요. 간목도 강한데도 간목이 있으니 갑갑한 마음이 되는데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견도 간목을 상하게 하는 경금, 간목이 생하는 병화, 간목을 누르는 토의 힘이 강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겁재. 간목은 겁재가 되는 을목을 싫어해요. 을목이 간목을 칭칭 감고 힘들게 하거든요. 하지만 경금이 간목을 치려고 할 때 을목이 옆에 있어 준다면 을경합을 하기 위해 경금을 막아주므로 이럴 때는 좋습니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식신. 간목은 병화의 따스함으로 성장하므로 만나면 꽃이 피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재능을 발휘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상관. 정화를 위해 몸을 태움으로 기운이 소진됩니다.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편재. 간목은 수분이 없는 무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기가 있는 가을과 겨울이라면 오히려 무토가 수기운을 막아주어 좋다고 합니다.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정제, 합. 간목은 비옥한 땅을 가진 기토를 가장 좋아합니다. 간목이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여 값진 제목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잘 배워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편관, 충. 간목은 경금에게 충을 당해 나무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정화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경금을 제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정관. 신금은 작은 칼에 해당하는데 이것으로는 힘 있는 간목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별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편인. 간목은 바닷물과 같은 임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주 안에 무토와 병화가 있어서 임수를 견제해주면 잘 성장하게 됩니다. 간목이 개수를 만나면 정인. 간목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개수를 좋아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봄과 여름에는 개수가 도움이 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찬 비가 내리는 격이어서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간목이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슬라이드 몇 장을 참고하시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무형상 명리학 소무승저라는 책에 25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 십신 알아보기. 간목으로 본 십신. 간목을 중심으로 본 오행의 상생, 상극, 십신을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기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겠습니다. 비견과 겁재. 간목에게는 비견이 2개가 됩니다. 천간에서는 간목, 지지에서는 임목입니다. 비견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니 일간과 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겁재는 나와는 같은 목기운을 가졌지만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천간으로는 을목, 지지로는 묘목이 됩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다면 비견, 겁재에게 나의 재물을 나눠주어야 하므로 부담스럽겠지만 자신의 힘이 약하다면 비견, 겁재가 든든한 세력을 만들어 도움이 됩니다. 식신과 상관. 이제 간목이 생해주는 식신과 상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신과 상관을 줄여서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간목에게는 화오행이 식신과 상관입니다. 주체가 되는 간목과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 부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합니다. 간목과 음양이 같은 식신은 천간으로는 병화, 지지로는 사화입니다. 사화는 원래 음화이지만 지장간으로는 병화가 들어있으므로 양화로 쓰입니다. 음양이 다른 상관은 천간으로는 정화, 지지로는 오화입니다. 오화는 원래 양화이지만 지장간으로는 정화가 정기가 되므로 음화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와 편제. 식신과 상관이 생하는 것은 제입니다. 식상이 화이므로 화가 생하는 것은 토입니다. 하지만 주체인 간목 입장에서는 목이 극을 한답니다. 간목의 극을 받는 오행은 토입니다. 토 중에서도 간목과 음양이 같으면 편제, 음양이 다르면 정제입니다. 간목 입장에서 편제는 천간으로는 무토와 지지로는 진토, 술토입니다. 편제는 부정한 방법이나 투기 투자 등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간목 입장에서 정제는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축토와 미토입니다. 간목과 기토는 음양에 합도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천간 기토를 만나면 좋다고 말합니다. 정관과 편관제가 생하는 것은 관입니다. 하지만 관은 간목 입장에서는 목을 극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옆에 그려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익히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관에는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편을 쓰는 것은 한 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같다고 외워주세요. 간목 입장에서 편관은 천간으로는 경금, 지지로는 신금이 됩니다. 정관은 음양이 다르니 천간으로는 신금, 지지로는 유금이 됩니다. 신금과 신금.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신금에 대해 구분해 볼게요. 천간의 신금은 매울 신자를 씁니다. 신라면의 신자이고요. 음의 금입니다. 지지의 신금은 별신, 원숭이 신자를 씁니다. 양금이고요. 제주를 펼치는 원숭이는 활발한 양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정인과 편인. 금이 생하는 것은 수입니다. 관이 생하는 것은 인성이고요. 간목 입장에서 인성은 나를 생하니 부모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인성에도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됩니다. 간목을 중심으로 편인은 천간으로는 임수, 지지로는 해수입니다. 해수는 원래 음수이지만 지장간을 보면
임수가 18일을 주관하므로 양수로 보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원래의 음양과 쓰임에서의 음양입니다. 사와 해는 원래는 음이지만 사주 명리에서의 쓰임은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간목을 중심으로 보면 정인은 천간으로는 개수, 지지로는 자수입니다. 자수도 역시 양수이지만 지장간을 보면 개수가 21을 주관하므로 음수로 보는 것입니다. 음양이 바뀌는 사화, 오화, 해수, 자수. 다시 도표로 정리할게요. 지지 중 사화, 오화, 해수, 자수만 음양이 바뀝니다. 사주명리에만 그렇게 쓰이고 다른 역학에서는 원래의 음양을 씁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사부 2강에서 적응력 최고인 을모 이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